지금 민주당의 이제 김병기 대표로 시끄럽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이해운 의원을 아직 극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해운 전 의원을.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만 이제 3선을 지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됐을 때 주말 사이에 갑자기 제명을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내란 옹호 발언을 했던 기록들이 여러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꺼림직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해운 의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경제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마법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 섰다. 사과를 했어요.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정치인에 앞서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 저런 식으로까지 스스로의 과거를 세탁하고 그다음에 정당화하고 표변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비겁한 지식인 내지는 그 뭐랄까 비굴한 지식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분이 사과를 해야 될 것은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내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섰던 분들에게 사과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투항하려는 진영에 저렇게 그 립서비스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분이 진짜로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 줄 믿고서 길거리에 나서 아사팔타에 나섰던 자기 당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끌고 갔던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저 사람이 야 무슨 저 어디 박사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UCLA 박사라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맞겠지. 윤석열 어게인이 맞는 거겠지라고 뭣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사과의 대상을 좀 잘못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실체를 당파성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터진 다음에 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의하다가 물병 뒤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잘렸어요.
최고위가 해체되고 그 최고위 해체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 사람은 대표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지금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외치면서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당성으로 따지자면 저만한 당성이 있습니까? 네, 저 사람이야말로 그 무슨 시위할 때마다 나가서 윤석열 어게인이고 탄핵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당성 만빵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보수의 가치, 자기가 항상 자기가 보수의 가치 그 전문가라고 경제 전문가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는 뭐 당성과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해요. 당성 제일 강하던 사람 그리고 보수의 가치 외치던 사람이 배반을 해서 지금 저쪽으로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 뭐 읽으실 거 있어요? 한덕훈 전 대표가 SNS에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씨를 데려가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량한 자리 하나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질타를 했는데 정치 수준이 이렇게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에 못 미치는 아주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 네네네. 내정자가 사실 그러면은 그 내란 윤어게인을 외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정당이 조직폭력 조직입니까? 왜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도 나갈 때 나가면 손가락 한두 개씩 자르고 나가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해운 장관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윤어게인의 어떤 발언들이 당파에 휩쓸려서 그 주류에서 내밀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휩쓸려 갔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나빠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킨텍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 바로잡는 게 용기다. 맞아. 저는 모든 그런 용기 있는 사람과 가겠다. 용기를 낸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해운 후보자가 지난 내란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를 잃든 아니면 볼 필요 없고 뭐 아쉽지도 않겠다 평가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자유이긴 하나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가 여기서 여실히 나옵니다. 당원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럼 국민을 배신해도 되나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당대표 욕하면 무슨 배신자, 뭐 당원들 욕하면 무슨 배신자 이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거면서 저는 이해운 이 전 의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공세적으로 푹 들어오니까 아파서 이런 건 알겠으나 최소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이해운에 대해서 저는 실수를 바로잡는 용기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그 이해운 씨에 대한 어떤 미화가 쩌는데 그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운 씨가 간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경쟁자들이라고 저 사람 당협위원장 한 자리 비었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해운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당에서 있었다고. 이분은요, 우리 당에서 모든 특혜 다 누리신 분이에요. 서초에서 3선을 했어요. 강남 지역은 작대기만 꽂아놔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초선 한 번, 두 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거기 세 번 하고 동대문에서 또 출마를 하셨다가 다시 송동으로 가셨어요. 서울에 무슨 당협 쇼핑도 아닌데 서울 내에서만 5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3번이나 받고 이렇게 다시 두 군데로 옮겨갔던 것들.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떠나가기 전에 당에 대해서 뭐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돼서 나는 여기 절연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리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가 저 당협에서 성동 당협에서 그 송년 행사가 송년 행사면 당원 교육이 있었어요. 그거 거의 취소됐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멘붕이었어요. 아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당원들한테 그 이전까지 바로 전날까지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자기는
그 이른바 장관 자리가 주어진다니까 갑자기 탁 튀어가서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걸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접이 없었다.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뭐 그리고 아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경제 정책과 정반대의 주장을 해오던 사람을 쓰려면 오늘 무슨 빨간 옷, 파란 옷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빨간 옷, 파란 옷 섞여 살아야 돼요. 그렇죠. 경제 정책은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운영 방향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갖다 썼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 생각을 포기했다는 건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 선택이니까 이게 잘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다면서 막 되게 감정적으로 격정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아니, 게 없으면 없어요. 굿바이 이혜원 하면 돼요. 아쉬운 게 없고. 잘가 이혜원. 그래 우리는 필요 없어. 쿨하게. 쿨하게 보내면 되는데 뭐 당원들의 송년회가 취소됐고 저는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혜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와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게 온당해요? 아니죠. 아니 국민적 기준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도 이혜원 후보자처럼 바뀌어야 돼요 입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실수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하고 내일 안에 대한 세력과 절연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실현시켰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단은 갑자기 이혜원 의원을 빼가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연화를 떠는데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왜 이런 시각이 있냐면 정치가 그동안 행정과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행정을 가지고 정치의 투쟁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오롯이 그 대상이 정치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 여야 할 거 없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전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가. 국정을 어떻게 또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행정이라는 영역에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영만 모여서 우리 진영의 어떤 정책과 기조와 이걸 갖고 가는 게 맞나요? 정치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안 좋지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부터 본인은 통합 그리고 저 보수 영역까지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천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는데 왜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진영 논리로만 행정을 했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흥분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최소한 국민에 대한 복리 그다음에 국가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앵글들을 가지고 쓰는 차원에서의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라를 위한다면 흥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요. 그 정치인은요, 정치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네. 도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실용주의니까 다 용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항상 외치는 게 정의, 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가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행정 조치니까 그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혜원 의원 가는 거 전혀 아쉽지 않아요. 뭐 아쉽지 않지만 화는 난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해 놓고 저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외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외쳤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 다른 많은 당원들을 오도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놔두고 자기만 싹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비판받을 거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가면서 사과하는 게 뭐 길거리에서 고생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사과를 해요. 자기가 그동안 끌어왔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간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는 얘기가 없고 이게 어떻게 비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화가 나는 결이 약간 다르네요. 화는 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는 말이죠.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러실 수 있지. 근데 그 원래대로 하자면 야당 대표나 뭐 이쪽에다 우리가 협치 차원에서 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수순인데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안 간다 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니까 해산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출신을 갖다 쓰는 네, 걸. 계속 해산돼야 될 땅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얘기 모든 것을 딱 와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 마법처럼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가치와 철학이 갑작스럽게 제가 그거 잘못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가 정치라는 것들의 도의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싹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거 다 잘못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달라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운 의원이 협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부라든가 문화부라든가 이렇게 그런 가치론과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가 이렇게 함께 일치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뭐 장관을 임명을 하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가장 기본 철학과 관계된 있는 것이어서 그런 과연 저 사람밖에 없었느냐 저 사람 말고 쓸 사람이 없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는 저 당사자가 저렇게 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해명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절망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를 그동안에 제 얘기를 듣고 따라와 주셨던 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렇게까지 제가 그 분노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사과의 대상이 잘못됐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왜요? 장동혁 지도부가 국정을 논의할 만한 상태인지 여전히 이재명 정부 6개월도 안 됐는데 박살내겠다. 그리고 탄핵한다. 박살내겠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윤석열이다 해도 변명하지 못할 정도의 스탠스를 지도부가 취하고 있어요. 척결 대상이 맞죠.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그 안에서도 지금 그 친한계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운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탈출은 지능순이거든요. 나와야죠. 살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본진에 대한 진단부터 하시고 제가 규정을 해드릴게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에게 앞서서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국가의 전체를 통괄하고 있고 행정부는 이념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념을 증명하려고 행정부를 써서 망한 집단이 어디냐면 윤석열 정부예요. 행정부를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념을 증명하기 위해 썼잖아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데 행정부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반면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따져보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 보수 인사도 폭넓게 쓰겠다는데 사실 보면 유승민, 이해운 이 두 분은 사실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경제통으로 꼽혀요. 근데 지난 정부에 썼어요? 안 썼죠. 안 썼잖아요. 본인들도 쓰지 않으면서 막상 여기서 당신들 안 쓰니까 우리가 데려다 쓸게 하니까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참 답답해 죽겠다. 본인들을 좀 돌아보셔라.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운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운 씨는 예를 들면 저렇게 자기가 그렇게 각성을 하고 당파에 매몰된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당내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징계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친한계가 고름처럼 돼갖고 짜버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정말 내란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라고 지금 튀어간 거 아닙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당성이 어쩌고 보수에 같이 얘기하는 것도 옳다고 얘기한 적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욕망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적 계략 내지는 어떤 문법, 정치 문법 이런 게 합쳐져 갖고 이걸 만들어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 노사모도 하고 부산에서 있다가 당에서 공천이 어려워지니까 국민의힘 넘어가잖아요. 그런다 해서 민주당이 조경태 의원한테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쉽고 처음에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배신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선택이고 이제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수준을 국민의 어떤 그 정치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도 못하게 해요?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 저는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편을 든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과거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걸 바로잡고 국민 앞에서 반성해야만 자격이 있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검증도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을 평가하기보다는 행정과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의 역할 저는 그 좀 큰 축에서 좀 대승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혜훈 의원님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이혜훈 의원님 이제 청문 후보자 장관 후보자죠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당종욱 대표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아까 조경태 의원 얘기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의 해양수산부 장관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제안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당의 쇄신을 위해서 남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그 선택이죠. 만약에 진짜 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든지 정치적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면 돼요. 받을 거라고 보세요? 누가 조경태 의원이요? 혹시나 간다면. 글쎄, 혹시나 제안이 받기 간다면. 쉽지는 않겠죠. 뭐 내가 이제 이거하고 정치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엔 좀 젊으시죠. 그렇죠. 네. 아직 뭐 저보다 많이 젊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걸로 난 이제 정치 인생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 해수부 장관 가서 얼마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혜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혜훈 의원은 청문회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서로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자기의 옛 동료에 대해서 그리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그동안에 자기들과 전혀 그 결이 다른 그래서 비판해 오던 사람을 이게 감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에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간다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또 간다. 글쎄 정치적으로는 그게 어떤 행위가 될지는 좀 본인이 잘 생각하겠죠. 뭐. 그런 분들은 많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근데 저는 조경태 의원 뭐 훌륭하신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셨다.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물론 아마 이혜훈 의원에 대한 이런 파격 인사 때문에 조경태 의원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봐도 부산에 지난 총선에서 전재수 의원 빼고 다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뭐 재선급 이상들이 해수부 장관 할 분들 많아요. 부산 출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잘 자리 잡고 있으시고 또 개혁을 뭐 주도하고 있으려고 하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빼낸다? 뭐 그런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면 민주당 내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라는 반발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내각에 입각하고 싶은 분들도 꽤 계시는데. 뭐 그럼요. 네. 쉽지 않겠죠. 뭐. 근데 사실 그 국민일보가 어제 보도한 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아주 초반에 극초반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홍준표 의원 총리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뭐예요? 얘기는 많았죠. 뭐 그 당시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뭐 누구예요? 그 양정철 선배 그 하여튼 비서관 양비라고 했죠. 양정철 비서관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확인된 바는 없어서 이게 이제 파격 인사가 가져온 이런 현상들이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손해볼 하나도 없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네. 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파격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게 폭을 넓게 가는구나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켰고 결국에는 청문회를 넘는 거는 이혜훈 후보자의 몫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낙마를 하더라도 이혜훈 후보자가 그거를 국민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는 굉장히 남는 장사다. 근데 인사청문회 전인데도 들리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서 약간 이제 당내에 뭔가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로 약간 조금 더 단결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가 약간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글쎄요, 뭐 저는 제가 얘기하기는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글쎄 단결 굉장히 당황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성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보수 가치라고 자기가 보수다 몇 대에 걸쳐서 삼선 의원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은 유승민 의원과 그 지금 이제 진위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에 계속 비주류로 비판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총리 제안이 와도 나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시라. 네. 나는 그 보수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온갖 꿀과 그 양지에 계셨던 분은 그리고 뭐 윤어게인 이렇게 외치던 분이 뭐 윤어게인이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던 분은 절로 튀어버리고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당 지도부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더 부각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당성이 제일 강하다는 사람이 튀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당성 부분은 몰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쪼그라든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코너에 확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영역을 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지 않아도 짠물인데 이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영역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감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뭉치려면 또 누군가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가 당성을 강조한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조치를 또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좀 착잡한 아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상당히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리고 좀 당황하는 것도 맞고 문제는 이거 또 다른 사람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안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 예상도 했었잖아요. 야, 이게 정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또 지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정계 개편에 준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 상당히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게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오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이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 그 즈음에서 또 무슨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시련의 연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울한 전망이 있어요. 내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고를 꼽은 게 그 국민의힘의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꼽으신 건가요? 2026년에 가장 큰 뉴스로. 그렇죠.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이거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우리 이 윤석열 김건희하고는 완전히 단절이다라고 가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중간 선거, 지방 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면 분명히 당 내부에서도 또 막 혼란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또 일부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계는 아마 굳건히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를 지키는 한동훈계.